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현재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리더십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와이프를 만났어요. 저희 와이프는 리더십 및 회사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였어요. 말수가 적고 숫기 없는 저에 비해 와이프는 말도 잘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여자입니다. 개발자가 리더십을 어디다 써먹는다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강의를 들으라고 하냐 라며 궁얼거리던 동료들도 그녀의 수업을 듣고 완전히 반해버렸죠.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강의까지 들으라고 하는 이놈의 회사,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라는 생각으로 혹시 오셨나요? 어머, 다들 약간 놀란 표정이신데요? 아, 그래요. 저희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땡땡 소프트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리더십 강사 박소진입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지루할 틈 없는 수업을 이어갔고 모두 그녀의 매력에 빠져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도 모르게 수업을 들었었죠. 그렇게 마지막 강의가 끝나갈 때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제 명함을 건넸어요. 제 명함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언제 식사라도 한번. 숫기 없는 제 인생에 정말로 큰 용기를 낸 대시였어요. 머뭇거리며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녀가 제 명함을 받자마자 냉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누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번호 저장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랜만에 강의 없는 날인데 저희 동네로 와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둘 다 결혼을 결심했어요. 소진 씨 역시 본인과는 정반대이지만 진중하고 사람 좋은 저에게 많이 끌린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대로 연애를 시작하자는 고백 역시 그녀가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대로 만나보자. 난 경중 씨 마음에 든다. 라고 만난 지 며칠도 안 돼요. 그녀가 제게 말했으니까요. 저야 그저 어이구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소진 씨에겐 특별한 기운이 있는 건지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던 예산을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그녀는 서울 양천구에 신혼집 아파트 하나를 전셋집으로 구해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성격이 그렇게 시원하고 털털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죠. 마냥 어색해하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던 그녀의 부모님들은 몇 년 알고 지냈던 분들 같았거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요. 허리 서진이가 고른 남자면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쟤는 어려서부터 혼자 다 잘해서 우리가 키웠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지. 딸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믿음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는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1년 조금 넘게 즐기고 있던 찰나 저는 부모님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 있던 형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형은 저보다 8살 많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형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었어요. 형제들끼리 저렇게 어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가깝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이 없어 더 어색했어요. 부모님에게도 가끔 연락하는 정도이고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면서부터 형은 너무 바빠져 거의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결혼식에도 안 오시지 않았어?
형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자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 그때는 많이 바쁠 때라서. 진짜 신기하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사실 워낙 먼 사이라서. 현재끼리 먼 사이가 어딨어. 하긴 자주 연락도 안 했으면. 우리 형제 사이는 제 지인 모두에게서 미스테리였습니다. 어떻게 피 섞인 한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었죠. 내가 전에 우리 부모님 재혼했다고 얘기했었지? 어, 사실 형은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고 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 그래서 좀 어색한 것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형 사춘기 시절에 자기가 생긴 거겠네. 그럼 뭔가 모르게 미울 수도 있지. 아내는 이해심도 넓고 공감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가정사를 얘기하면 그러면 형이 너 싫어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한테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색하게 지냈으면 나이 먹어서도 친하게 지내기 힘들다. 형도 그때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애였으니까 마냥 동생이라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겠다 등등 아내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형이 온다 해도 자주 볼 일은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뒤 형이 귀국했고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저녁 약속 자리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얼마 만이냐 우리 아들. 거의 5년 만이네. 명절 때도 바빠서 못 왔으니. 5년 만에 한국에 온 형은 전보다 더 헐친해졌습니다. 인물 좋다는 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거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형은 연예인 안 한 게 아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헐친한 키에 외모를 자랑했어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생긴 외모에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말도 능숙하게 잘했고 배려가 몸에 익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때도 못 와봐서 죄송해요. 그때가 제일 바쁠 때라 축하 인사도 늦었네요.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바쁘셨을 텐데요. 저도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아내는 금세 형과 이야기를 텄습니다. 형이 미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외국 생활 얘기에 아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마흔 넘은 형은 노총각인데 경준이는 벌써 이렇게 든든한 분이 곁에 있네요. 경준이가 부럽네요. 경준이가 잘해주죠? 아내는 제가 아주 잘해준다고 하며 해맑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아내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멋진 여자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죠. 아내는 집에 와서 형님은 연예인 해도 되겠다 라며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42살이라고? 와, 말도 안 돼. 나 진짜 정우성 들어온 줄 알았어. 그치?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잘생겼더라. 근데 왜 솔로지? 나 주변에 소개팅 해줄 사람 찾아볼까? 아니다. 여자들은 줄을 설 것 같은데 아마 형님이 눈이 좀 높나 봐. 전 아마 그 이후로 형과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지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일주일 뒤 아내는 형의 소개로 외국계 기업에도 강의를 나가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페이가 거의 2배야.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인맥 없으면 뚫기 쉽지 않거든. 아주버님 덕 좀 봤어. 준비 열심히 해가서 소개해준 아주버님 민망하지 않게 해야 돼. 형의 소개를 시작으로 아내는 점점 일을 늘려갔습니다. 저는 형의 도움도 있었지만 워낙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고 준비했던 아내의 개인 노력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들어온 와이프는 술도 한잔 했는지 살짝 취해 있었어요. 나 아주버님이랑 저녁 먹고 왔어. 그랬어? 술도 마셨으면 얘기하지. 데리러 갔을 텐데. 아니야, 택시 타고 왔어. 아주버님이 당신 생각 많이 하더라.
이 형이? 어, 다른 형제들은 같이 붙어가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의지하고 그런다는데 자기는 외국에 나가 있느라 자기한테 못 해준 게 많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이미 당신이 다 커버려서 혼자서 너무 잘 해내고 있더래. 그래서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나랑 자기 사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싶대. 너무 기특하고 예쁘더래. 우리 사는 게. 형은 생전 저한테도 한 적 없는 그런 소리를 아내한테 했더라고요. 아마 남자끼리라 죽어도 그런 간지러운 소리는 저도 못했을 겁니다. 티는 못 냈지만 사실 형의 말을 전해 듣고 아내보다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우리 형이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나 엄마가 달랐던 형제라서 저도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긴 해. 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줘. 아주버님이 뭐랄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동생 와이프한테 하는 것 치곤 너무 다정다감하게? 무슨 연인 사이처럼 굴어 자끔. 형이? 좀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 혹시 당신이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평생을 미국에서 산 사람이야. 배려나 매너가 몸에 익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나 같은 진성 한국 남자들은 다르다니까. 형은 그냥 미국인이라고 봐도 돼. 저의 말에 아내는 알았다고 본인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별로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만큼 아내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동생보다는 여동생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 해주지 못한 만큼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뿌듯함도 잠시 어느 날부터 점점 아내가 낯설어졌어요. 보통 주말에는 부부가 운동을 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좋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에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동료다, 고객회사 담당자다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보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그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전 사치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인데 자꾸 새로 산 옷이나 가방이 늘어갔어요. 그것 다 명품으로요. 처음에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샀다고 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카드 명세서를 몰래 훔쳐봤는데 최근에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큰 돈을 결제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 같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화려해지는 거치장뿐 아니라 저와의 대화가 뚝뚝 끊기는 경우도 많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하며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말해주던 아내의 말수도 줄었기 때문이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자괴감과 열등감이 제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애당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고 지쳐갔지요. 마음속에선 아내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아내에게 대놓고 묻지도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라 제가 물어보면 진실을 말해버릴까 두려웠었어요. 그래, 나 사실 바람펴. 당신보다 그 사람이 좋아. 이제 당신 떠나서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라고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던 중 일이 바빠져 저도 고객 회사로 출근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미팅만 하는 날이 있어서 아예 고객사로 출근하라는 부장님의 배려로 그날은 더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던 중 제가 회의에 필요한 USB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더 쓰면 망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죠.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집으로 향했고 황급히 차에서 내리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형의 차였죠.
아내는 오늘 강의가 많이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색하게 그 옆에 아내의 차도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이 집에, 제가 없는 저의 신혼집에 형과 아내가 단둘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친형이라니. 형을 처음 만나고 저렇게 멋진 형을 두고 어떻게 자랑을 안 할 수 있냐고 농담처럼 말하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형이 아내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 맞았어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차에 다시 올라타는데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아내는 화들짝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경준 씨, 울어? 나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 저는 결국은 끝내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니. 차라리 버림받고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이건 너무 비참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게 우리 형이라니. 당신 바람 상대가 우리 형이라니.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필 우리 형을 만났어. 다른 사람도 많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남자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왜 하필 우리 형을 골랐어?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럴 수는 없지. 저는 그동안 가슴에 목처럼 박혀있던 말들을 내뱉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내는 일단 진정하고 차에 타자고 말했어요. 형 차가 여기 뻔히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더더욱 차에 타라는 소리야. 내가 다 해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거, 오해라는 거 다 해명할 테니까 일단 차에 타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자. 뭐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고 지금? 가서 같이 오해 풀고 당신도 들어야 할 게 있어. 아내의 담호함에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바람 피우는 현장을 걸렸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일단 저도 아내의 말대로 차에 탔습니다. 형이 나오기 전에 얼른 출발해야 한다는 소리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줄 테니 제발 당신이 선택한 나라는 여자를 믿어달라는 아내의 말에 저도 일단은 상황을 더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그 와중에도 당신 오늘 급한 일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회사에 전화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와이프가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야 고객사도 이해해주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철두철미하고 똑 부러지는 아내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저의 회사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집에 도착했고 아내는 앞장서 걸었어요. 저희가 들이닥치자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가려던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하셨죠. 아내는 차분하게 부모님을 앉히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아주버님 도움으로 요 근래 일이 많이 늘었어요. 인맥 총동원해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이었죠. 그 부분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아주버님도 그동안 동생에게 못해준 게 많아 못난 형이라 아쉬운 대로 저에게 이거저거 해주고 싶다고 말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맹세코 재혼 가정이나 낳아준 엄마가 다르다는 경준 씨 가정사에 대해 이상하다거나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내는 무서울이 많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꾸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질 않나 명품 옷, 명품 가방, 호텔 레스토랑 식사 대접, 끝도 없이 호의가 이어졌어요. 이건 동생 와이프에게 해주는 선의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아주버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렸어요. 저도 받은 게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밥 먹자고 하면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자고 하면 나가서 차 마셨어요. 어디까지나 저나 남편 되는 사람의 형이니까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니까 막연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자꾸 따로 연락이 오고 보고 싶다느니 외롭다느니 소진 씨처럼 나랑 말 잘 통하는 여자는 없다느니 이게 동생 와이프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에 부모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할 말을 잃었고요. 소개팅도 시켜드리려고 해봤고 그런 말씀하는 거에 대해 불쾌하다고도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미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제가 오늘 일부러 자리를 만들고 녹음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경준 씨 앞에서 제가 이 녹음 파일을 틀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현실을 아셔야 한다는 생각해서 저도 실내 무릅쓰고 오늘 있었던 일들 녹음했어요. 아내는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틀었고 그 안의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가관이었죠. 아내는 일부러 집으로 형을 초대했고 노골적인 그의 치근덕거림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형은 정말로 제 아내에게, 소진 씨에게 연인들이 할 법한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느니, 요리도 잘한다느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내 동생 같은 놈이랑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경준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요. 미국에서 대학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그만 끄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도 얼굴이 시빨개져서 당장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당신한테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고민이 많았어. 형제 사이 갈라놓은 것 같다는 죄책감도 들었고 당신 가정 풍비박산 만드는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해. 아내는 눈물을 보였고 점잖던 아버지는 결국 전화기에 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형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고 이 상황을 대충 다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아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안도감에 그 모든 분노를 참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속상할 부모님 앞에서 형의 멱살을 잡고 쌈박질을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며느리한테 다 얘기 들었다. 네가 사람이냐?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놈이면 어떻게 그래? 네 동생이 아내 되는 애한테 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놈한테 그 치욕을 겪어야 되냐? 이런 침쑥만도 못한 녀석아. 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어요. 몸이 약한 어머니는 이미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셨죠. 방으로 모시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적어도 너를 친아들로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경준이보다 너한테 더 잘했어. 경준이한테 미안하지만 언제나 너를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주고 더 보살폈다. 혹시라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친아들만 감싸돈다고 네가 상처받고 오해할까봐 난 너한테 정말 시어머니보다 너한테 더 잘했어. 이거사.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응? 없는 살림에 가게 보증금 빼서 유학도 보내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집 팔아가면서 그 비싼 대학 학비 보태가며 학교도 보내줬어. 그 돈 난 안 아깝다 경수야. 100번 1000번 돌아가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너 키웠을 거고 너한테 부끄럼 없이 엄마 노릇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널 그렇게 키워준 부모랑 네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머니는 거의 반쯤 오열하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 졸이며 자식 둘을 키웠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저보다 형을 더 예뻐한다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형이 유학 간 사이엔 그만큼이나 저에게도 잘해주셨어요. 저도 어디에 내놓아도 사랑받고 자란 자식이라는 것에 당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짓을 했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내쫓고 두 분이서 낳은 자식만 예뻐하며 키우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경준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 화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제가 경준이보다 금전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저는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사랑 다 뺏어간 경준이가 좋은 여자 만나 너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니까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한테서 부모 사랑 뺏어간 것처럼 저도 아내에게 받는 사랑 뺏어서 제가 겪은 상실감이 뭔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형의 말에 저도 참담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뺏었다니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저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이 저보다 형을 애틋하게 생각한다고 한평생을 믿고 산 놈이었거든요. 너한테 더 엄했던 건 사실이다. 네가 엇나갈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너를 너무 아끼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사실이야. 나도 내 인생에 애비 노릇이 처음이었잖냐. 그리고 너희 엄마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너한테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까지 한 경준이 아내에게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넌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줄 알아. 미국이든 어디든 돌아가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부모 찾아오지도 마라. 네 애비는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야. 당신도 얘 연락받지 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네 놈이 부모 형제를 버린 거야. 네 가족은 온통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아버지의 단호함에 형은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나가라고 이놈아! 호통을 치셨고 결국 형은 힘들게 일어나 멈추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훔쳐가며 집을 나섰어요. 도대체 이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모실게요. 들어가서 일단 좀 누우시겠어요? 제가 물 떠가지고 들어갈게요. 아내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저희 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준아. 네, 아버지. 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더 이상 난 저런 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나이가 40이 넘었어. 부모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놈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이 상황에 피해를 본 건 네 처야. 소진이한테 잘해야 된다. 집안 꼬라지 이 모양으로 만든 건 내 잘못이 가장 크다. 며느리한테는 내가 따로 사과하마. 네 엄마 쓰러질까봐 걱정이지만 그래도 난 이제 인연 끈을 난다. 나도 자식 새끼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황망하실지 가늠도 가지 않았어요. 다 큰 자식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현실이 얼마나 힘드셨겠나요. 그 후로 저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아마 형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저에게 따로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고요. 형이 머물기로 했던 오피스텔 계약을 파기해서 가족 연락처로 적어뒀던 제 핸드폰으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했다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그랬다고 제가 뒷수습을 했고 그렇게 형은 사라졌어요. 그 후로 형과는 연락이 끊겼고 부모님도 부모님들 나름대로 마음을 추스르셨습니다. 저희에게 따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내는 따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후로 저보다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살고 있어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난리를 겪은 후에 남은 가족들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하며 보답할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가족이 화해하고 잘 지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네요. 조금 씁쓸한 부분도 있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저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아내에게 의지만 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예니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